송은재TV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젯밤에 12시간에 걸쳐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 1시 20분까지 모두 12시간가량 심야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동의를 한 부분이고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두 가지 혐의입니다. 그 가방을 받은 것,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이 두 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할에 있는 정부보안청사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는 이게 짜고 치는 조사다. 왜 검찰청으로 부르지 않았느냐. 왜 이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부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는 게 처음이고, 우리 헌정사에 또 이 임기를 마친 이후에 검찰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2번 있었습니다. 소위 이순자 여사,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이렇게 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건 임기가 지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임기 중에 영부인이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이게 지금 검찰청이냐 보안청사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다라고 했는데 예우죠. 영부인에 대한 예우입니다. 또 이 혐의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혐의의 내용이 도이치 그 주가 조작은 문재인 정권 때 탈탈 털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결혼도 하기 전에 있었던 일, 이걸 가지고 탈탈 털고도 기소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이번에 가방을 받은 부분, 가방을 받은 것이 부적절했지만 그 과정에서 무슨 취재라고 하면서 이게 공작 정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말려든 부분이 있죠. 또 이걸 처벌할 현행 법규도 없습니다. 이게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이 내용이 이런 부분인데다가 영부인도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영부인이든 누구든 모두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기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나 보안청사에서 받으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대통령실로 검사가 직접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이순자 여사, 권양숙 여사 모두 검찰에서 많은 편의를 봐줬습니다. 임기가 지나긴 했지만 전 영부인이다라고 해서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그 이순자 여사나 권양숙 여사는 그 혐의가 내용이 다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왜 이걸 질질 끌고 최근까지도 중앙지검에서는 어떤 형식이든지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의 이 대변인 변호사가 나서서 이건 조사할 필요도 없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왜 이걸 질질 끌고 불필요하게 대통령실이 오해를 받고 중앙지검이 이것 때문에 갖가지 소문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이것 때문에 날아갔느니,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걸로 지금 반발하느니, 이런 이야기까지 왜 나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 관계되는 90명이 모두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기 때문에 억지로 기소를 하는 셈입니다. 그냥 억지로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전에 이 혐의 없다라고 해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재판을 지켜보자, 질질 끌자. 그때 그냥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어떤 형식이든 끝냈어야 하는 문제인데 왜 이걸 질질 끄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방을 받은 부분은 공작 정치에 말려든 것이지만 영부인이었습니다. 영부인. 이게 지금 일반인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영부인이 어떻게 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가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왜 제가 이걸 돌려주지 못했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과 만나게 됐느냐부터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내세우고 뭐 이런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질질 끌었나? 이제라도 정리가 됐으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비교해 보면 됩니다. 전 영부인들과 그 다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았으니까 이제 두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소위 김혜경 법인카드 비리입니다. 또 김정숙입니다. 타지마할 관광입니다. 검찰이 소환을 하고 지금 조사를 해야 합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문다혜, 김정숙 지금 뭐 곧바로 소환을 해야 되고 문재인도 소환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서 이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계속 지금 이 전당대회 중이다라고 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치이지 않습니까? 누가 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누가 법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정치 권력으로 이렇게 법을 허무는 것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이 모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이 뭐 정말 뭐 세련되게 정치를 잘하고 경륜 있게 정치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지킨다는 것 아닙니까? 법은 지키고 정치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게 윤석열 정부고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이유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건 바로잡자라고 하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도 조사를 받았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억울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위 피의자에 대해서 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소위 반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기 변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김정숙 마찬가지고 문재인 마찬가지고 문다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조사를 이젠 이렇게 봐야 한다. 정말 이렇게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뭐 체포영장을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체포영장을 쳤더라도 모두 소환해야 하고 조사도 해야 하고 검찰이 또 자신들의 반론도 들어줘야 될 이렇게 피의자의 권리도 보장해 줘야 될 그런 기회를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의 법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지금은 뭐 ARS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경원, 원희룡이 계속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로 지금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토론회에서 패스트트랙 그 기소,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한 이야기, 그걸 가지고 나경원이 한동훈을 공격할 때 한동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소할 당시에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해라 지시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부지검에서 그걸 기소할 당시에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셨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의 원칙에는 이게 조금 정말 뭐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피눈물 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 패스트트랙에 대한 투쟁, 그렇지만 일단 법을 어긴 부분은, 현행법을 어긴 부분은 있다. 이런 논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걸 그 토론회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나경원이 이걸 왜곡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 뭐 기소를 지시했단 말이냐, 그런 식으로 윤 대통령을 끌어다니지 마라. 검찰총장이 기소를 지시하고 사후에 보고를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보면 뭐 그게 그거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나경원도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선진화법에 의해서 고소고발이 되고 남부지검에서 기소를 한 겁니다. 당연히 국회의원 30명이 지금 기소가 되는데 여야에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안 된다면 이상한 일이죠. 검찰총장이 그 보고를 받고 오케이 한 것이죠. 윤석열 정부의 법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왜곡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윤 대통령을 끌어오느냐, 뭐 이렇게 또 공격을 합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 왜곡한 내용, 이 나경원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격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뭐 이렇게 패스트 트랙 이 부분은 이렇게 엄격하게 법치로 다스리면서 민주당 건은 굉장히 봐주기를 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래가지고 뭐 한두 건 비교를 하면서 이 한동훈은 민주당 쪽이었다. 민주당 쪽 법무부 장관이었다. 한동훈은 민주당 쪽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법치를 가장 앞세우는 윤석열 정부에 2년 내내 법치를 어기는 이재명 조국과 이재명과 피 터지게 싸워온 한동훈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거 가짜뉴스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같은 당의 후보끼리 지금 오히려 나경원과 원희룡이 뭐 한동훈이 당을 분열시키고 한동훈이 뭐 불필요한 공격을 하고 있다. 한동훈이 무슨 공격을 했습니까? 한 달 내내 나경원, 원희룡이 공격밖에 한 게 더 있습니까, 지금? 정치 경험 25년 동안 배운 게 그 당 내에서 그렇게 내부 총질하는 그것만 배운 겁니까? 그건 부끄러워해야죠. 나경원의 눈물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현행법에 위반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이거 풀어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은 뭐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정치 권력이 있는 이재명 조국 대충 봐주고 넘어가자 지금 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10년 전, 20년 전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 야당 대표면 뭐 여당 대표면 실력자면 유야무야 기소 뭐 유예해주고 뭐 대충 이렇게 그런 짓 이제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는 법치하자는 것 아닙니까? 법치하고도 정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치를 어기는 정치는 이제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 얼마나 훌륭한 정치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판까지 이렇게 근거 없이 사실은 가짜뉴스죠. 이렇게 당내에서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뭐 한동훈이 뭐 다 잘했답니까? 한동훈의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나 이번 토론회에서의 태도 뭐 문제가 있는 것도 많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자기가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원희룡은 사과까지 했습니다만 나경원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나경원 그렇게 법무부 장관이 뭐 이재명을 왜 구속 못 시켰느냐? 제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나경원이 뭐 지금 대단히 친윤인 것처럼 뭐 당정관계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지난해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을 왜 쳐냈겠습니까? 저출산 부위원장을 하면서 이 출마하지 말라는 거죠. 당권 도전은 접으라는 거죠. 그런데 나경원이 어기고 도전하겠다라고 들이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한 거죠. 그래도 나경원 출마하면 됩니다. 뭐 들이받고 출마하면 됩니다. 제가 소녀TV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 있으면 출마하라. 자신 없으니까 출마 못한 겁니다. 명분에도 안 맞거든요. 지금 계속 현역 의원들 뭐 연판장 이야기하는데 연판장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연판장을 돌렸겠습니까? 그때 그 소위 친윤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뭐 한동훈은 배신이다, 뭐 민주당 쪽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이게 인신공격이 되는 거죠. 그냥 근거 없이 묻지마 물어뜯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이 다 잘했지 않지만 한동훈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왜 부정확합니까? 왜 정확하지 않은 걸로 당내 경쟁에서까지 정확하지 않는 걸로 공격을 합니까?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이재명 조국으로 지금 진절머리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뭐 전당대회 때 초반에 보니까 자신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분위기 속에서 자기 지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힘들 텐데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쓴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뭐 소녀TV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검증 작업을 했습니다. 뭐 요즘 잘 하는 말로 누가 가장 이 시대 정신에 맞는 당대표일까 후보일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게 한동훈 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하는 건 잘하는 것이고 못하는 건 못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싫으면 한동훈이 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안 되겠다 싶으면 뭐 친윤이든 제대로 된 대항마를 내야죠. 지금 나경원 뭐 원희룡이 지난 한 달 동안 제대로 된 선거운동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제가 보건대 지난 30년 동안 나경원, 원희룡 가장 못한 정치였습니다. 가장 못한 선거였습니다. 이래 하고서 뭐 한동훈은 안 되니까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정치도 못하고 엉망진창인 나경원, 원희룡 찍어달라 이 소리입니까, 지금? 이렇게 정치를 못하고 선거도 못하는데 나경원, 원희룡이 앞으로 당정관계도 잘하고 민주당도 잘 제압하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동훈은 먼저 공격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또 틀린 내용으로 공격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잘한 것, 잘못한 것, 옳고 그른 것은 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정말 법칙, 원칙은 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정무적으로 한동훈이 왜 이랬을까? 이건 좀 한동훈이 경험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참 오죽하면 한동훈이 자기 지지하는 사람에게 지금 한동훈 지지한다라고 하기 힘들 건데 참 고맙다 이랬겠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래서 새로운 정치가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진즉했으면 뭐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할 건 해야죠. 그게 법치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래야 이재명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